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제가 어제 다녀오고 생각을 여러 방면에서 좀 해봤고, 그다음에 그 법률도 직접 들어가서 좀 보고 쭉 하면서, 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저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2대 재단 이사장도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고소 형태로 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근거는 제가 명확치가 못해가지고 특히나 현재까지 모든 일들은 재단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한 군데의 업체, 그다음에 거기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 의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거기를 초점으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 상황이 모든 게 거기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했었는데 어제 제가 그 1차 공판에 제가 직접 가지 않았으면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 전달이나 제대로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 이 개혁회의 재단의 그것을 뭐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인수라고 했지 플랫폼 운영권 인수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자산들까지 포함이 되는 걸 인수를 했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자가 제3자에게 또는 본인에게 이득을 취하고 본인,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 이 보여드리려고 띄우는 영상이 아니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에는 여기에 분명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콘텐츠 공급과 메인넷 개발을 약속했고 현재는 K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12월 14일이고 이거는 11월 28일인데 조금 앞에 거예요. 이거는 부사장 정윤호 그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임판용 씨 다음 대표이사였던 정윤호라는 사람이 저한테 보내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분명히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계약은 개발 용역이에요. 그리고 어,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제 내용은 KOK 재단으로부터 인수를 했다고 하죠. 근데 요 위에 제가 몇 개 이렇게 링크를 좀 달아놨던 것들은 여기에 보면 타이틀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인수,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 플레이 인수.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운영권 인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3주 후죠.
요거는 이거를 인수를 한 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에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던 내용이 미디움 리미티드였고, 근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와요. 이거는 뭐 이전에 보여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블록체인 투데이는 유료 기사를 냈는데 내려가지고 다른 쪽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은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에요. 이거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 플레이를 인수하여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은 KOK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그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느냐. 근데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어,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홍콩에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그럼 이거 말고 제가 운영권 인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KOK 플레이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 한 4월경을 1달러라고 봤을 때 50억이면 50억 달러.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1,100원 정도의 환율이라고 치면은 1,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5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비트이더 USDT 이런 것들이 모여 있던 게 뭐 어느 정도 제가 계산을 다 안 해봐가지고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때까지 있었던 이거를 인수를 할 수 있는 이 KOK 저기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데가 그만한 자금이 있었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예를 좀 들어요.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헐값에 지인한테 팔거나 뭐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 그렇게 헐값으로 넘겼다고 했을 때 이게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러면은 이대 그 당시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그 재단 이사장을 봤을 때는 강지원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지원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면은 사인을 그 사람이 했겠죠. 이 사람이 일단은 그 저기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둘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 그 업체, 그 다음에 이 강지원이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들끼리 싸울 거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까지 끌고 왔고 지금도 뭐 K 스테디움이라는 거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개발 용역사가 와가지고 유지 보수한다 그랬잖아요. 메인넷 유지 보수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대표이사예요.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를 해요? 모든 업무를 이 사람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자산도 그 KOK 25개를 홀드 월렛으로
최영규 이사장한테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본래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돼서도 안 되지만은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보내줘야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체가 여기여야 돼요. 근데 김판종 씨가 거리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강지원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했을 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걔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시나 여기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 그런 내용을, 계약서를 받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공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민감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그리고 판사가 물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가상자산 관련되는 그 법률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그 2항인가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따져보면은 아실 거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강지원이에 대한 고소장도 내야 되겠다. 그게 거기는 왜 고소장을 내느냐? 저는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거쳐서 제3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냈던 거고, 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내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판종이 재단 그 1기 1대 2대 2기 재단 이사장으로 김판종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고발을 고소로 수정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저기 좀 바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 우리가 배임을 했다는 그 자체를 본인 또는 타인이 있거든요. 제3자한테 이득을 갖도록 만든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본연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어떠한 증거물이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강지원을 추가로 고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를 좀 상해를 입혔던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뭐 사진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도 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위협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은 그런 단체를 이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은 전부 다 조용히 계시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물리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저보고 이 영상 촬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 그다음에 음성 녹화를 하는 이유,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혼자 가요. 근데 이게 밖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았다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 몸 검색, 그 소지품 검사를 하고서 법원, 그 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 거 이게 아니고 밖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무기를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에 박음지라는 사람이 대충 누군지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몽둥이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신성한 법정 내에서 상해를 입혔던 거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CC 카메라로 녹화는 다 돼 있을 거고 게다가 저하고 그 홀에서 법정 홀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법정 내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법원 내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란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한 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를 좀 엿듣다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엿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장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녹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녹화를 할 수 있는 녹화 기능조차도 사용을 못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녹화를 했든 안 했든 그건 포렌식 해보면 알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거 하고 어디에 나르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날랐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성의 목을 뭐 쫄았다. 뭐 위해를 가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은 뭐 그렇다. 그런 그 내용의 글을 올려놨어요. 그거는 뭐 하도 제가 같은 남자로서 그 다음에 이 피해자 단체의 뭐 대표격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쪽팔려가지고, 그거를, 뭐, 그, 말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쪽에 계셨던 분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여성의 목을 잡았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거기에 그분을 데리러 이렇게 갔던 이유가 밀치고 그 사람 하나를 놓고서, 그러니까 제 표현이 이게 그 상황을 표현을 하자면 생치라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자리를 떨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모시고 오던 길이었었어요. 근데 쭉 다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누구하고 뭐 말다툼을 하거나 악유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대가 한 명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뭐 다수가 있든 한 명이 있든 그 대표 한 사람, 이쪽 대표 한 사람, 그 둘이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생지랄들을 옆에서 다 떨었어요. 그거 다 저거 뭐 영상이 다 잡혀 있어요. CC 카메라에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들 자신이 특히 이모라는 사람은 저한테 영상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가기 전부터 음성 녹음, 영상 이거를 다 하겠다라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내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를 그렇게 영상이라도 남겨놔야 되죠. 근데 제가 이 휴대폰을 그 사람들이 조금 세게 했으면 이거 부러졌을 거예요. 휴대폰까지 잡고 늘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했다. 심지어 그 법정 내에서 그 정도인데 법정 밖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들이 도대체 뭔 짓을 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스러워요. 적어도 저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갔던 이유는
방청을 하러 갔고, 방청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의사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방청할 그 권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홀 자체가 지들이 뭐 이 전세를 낸 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고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먼저 말을 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이 허재백 씨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CC 카메라에 잡혀 있을 거예요. 제가 음성 녹화를 하기 위해서 딱 키고 나서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주량만이 있었어요. 말 안 해 가면서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 있는데 저를 끄잡아내기 위해서 이 팔을, 오른팔을 확 잡아 당기고, 뭐, 제가 어, 이게, 그,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음성은 안 들리겠지만은, 그 상황도 모든 게 영상으로 법정에 있는 영상은 다 잡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이 카메라로 찍고, 그, 처음에 이제, 이무호 씨라는 사람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행규 씨라는 사람이 왔었고, 그 다음에 진원자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한 사람을 놓고서 윽박지르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은 공개 토론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토론할 분위기가 되는 상태예요. 그 영상이 그들이 찍었는 게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어, 이모씨 외에 몇몇이 그 찍는 거 저기 다 찍고 있지 않는 제가 그런 내용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찍었으면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허락한다 했잖아요. 영상 올리라고. 왜 못 올려요? 스스로가 범죄 행위 또는 나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하는 건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가는 게 저도 피해자고, 근데 아까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때문에 저에게 상대적으로 이, 그, 등한시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재판장에서 제가 가기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혐의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기소를 했는 검사 측에서 쭉 이야기를 할 거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론을 이쪽 피의자 측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 내용이 저희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합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니들이 다 맞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영상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거고 저도 본업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좋지요. 그럼 객관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구미에서 거기까지 뭐 차량 운전을 하고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라기보다는 소요를 해가면서 거기 가서 내가 자의적으로 거기 들어가고 듣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말살을 하고 그거를 차단을 하는 게 이게 범죄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조만간에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영상적으로 뭔가 올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고소하시라고요. 제가 그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욕지거리 하지 마시고 쌍욕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제가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
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또 은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뭐 그 책임을 좀 묻는 식으로 보수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제가 오늘 제 미국의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가 계셨던 분들이 우리 측에 저까지 포함하면 6명, 그쪽에 뭐 한 수십 명, 제가 보기에는 한 6, 7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와가지고 할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KOK가 뭐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들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무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뭐 때문에 갔느냐.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한 쪽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할 거예요. 저는 그거 참조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저희 또 기소가 되고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막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막을 필요도 없고 막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예요. 왜? 방청을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온 사람을 막는 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율권을 박탈을 시킨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근데 궁금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이거는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허용을 하고 내가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소유권이 있고 내가 운영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잡아 당기면서 그리고 이 아프다는 거 그거 알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누가 제지를 시켰느냐? 법원의 직원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퇴장이라고. 그래서 이런 정말 막대 먹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저희 오픈방인가 뭐 어디에서는 조폭 집단 같이 같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저 전혀 생각 못했어요. 특히나 법원 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법원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CC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가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닐 때는 삼단봉을 갖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위해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요. 자, 여기에서 쭉 보시다시피 원화로 된 경우는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가상자산으로 돼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계속 보여드렸죠. 앱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 내 지갑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예요? 현금이에요.
KOK든 비트든 이드든 USDT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유사수신 행위에서는 분명히 가상자산도 포함이 돼요. 투자를 뭐 했다라고 치고 그런데 거기 내용 들어가 보면은 법률적으로 그 밑에 항들을 쭉 읽어보세요. 다 좋아요. 잘못 알 수도 있고 잘못 안 알고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게 내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게 거기에서 그거를 끄잡아내 가지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50억 개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어디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서 어떤 통상적인 스캠을 하는 데에는 상장이 되기 전에 상장이 되고 나서도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갔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문제돼요. 사기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KOK가 우리 지갑에 총 들어있는 게 토탈에 그냥 15개라고 칩시다. 15개 가지고서 뭔 짓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나머지 35개 가지고 지랄 뜨는 게 낫겠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되고 나면은 스테이킹의 최대 단점이 뭐냐?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거래소의 가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이 남아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 중에 저희가 하나 그 항으로 넣은 게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그 저기 연동을 해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금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원금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는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쓸 수도 없고. 근데 플랫폼 가격이 올라갈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 그리고 그 거자들이 임판정도 마찬가지로 뭐 분명히 자기가 플랫폼 가격 조정한다 그랬어요. 뭘 근거로? 데이터를 근거로. 웃기 찾는 소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약간의 면피성을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어, 이 모든 자산 중에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이더 USDT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거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제가 스테이킹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금고 안에 넣고 잠그는 거예요. 해지를 하면은 열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비트이더 USDT도 스테이킹이죠. 우리가 니들 처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스테이킹이 처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 이거는 어 디지털 자산이 일단은 그게 본래 횡령 부분으로도 취급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재물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가상자산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자산으로 표현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배임으로 뭐 해당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상 배임 그걸로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할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단원가 뭐 어떤 이런 저기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쪽 비대위 소속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영상을 찍으세요. 찍어서 저처럼 거기에 올리세요. 이 단순한 거를 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 감론을박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거기 소수만 피해자 아니잖아요. 다 피해자고, 피해자들의 수는 거기는 90만이라면서요. 저는 80만이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검찰이 읽을 때는 저는 100만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올리면 되잖아요. 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가감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일부 자료 주고 나서 경찰만 내리쪼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거꾸로 경찰이 요만큼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주겠다는 거고 차이가 그것 차이예요. 이런 거를 어제 그런 상황에서 구암 지르고 구암까지는 아니지만 뭐 몸싸움 비슷하게 뭐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짓거리 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 놈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도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는 뭐 돈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국도로 그냥 정석 주행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버님 기일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영천 호국원에 어른을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들렀다가 뭐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조금 길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갔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 갔다가 밤늦게는 아니고 저녁이 될 때 그렇게 올 정도로 저는 좀 힘든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꺼지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방청을 하는 것까지 그딴 식으로 막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톡방에서 나눴던 내용들 보면은 그런 거 결국에 겉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모라는 사람이나 뭐 거기 진원자 씨나 뭐 그 이행규 씨나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그 사람들이 나서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서는 거 아니에요. 자제를 시키는 거는 하나도 못 봤어요. 분위기 또 띄웠어요. 그러니까 뭐 오만 대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에 들어가 있을 때 저 사람 뭐 위정죄로 뭐 잡아넣어야 된다는 뭐 이딴 소리를 해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위정죄는 누군가가 정언을 했는데 맞지 않은 말 그대로 위정, 틀린 정언을 했을 때 위정죄가 성립이 돼요. 제가 거기에 정언대에 서서 정언을 하는 정인이었었어요. 그런 수준들이에요.
개옥히 사느냐, 죽느냐. 그 할아버지 도대체 뭐 아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기가 차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어제 그런 상황은 이게 뭐, 그, 영어로 하면 케아스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런 표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뭐,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참 기가 찼을 거고, 그 다음에 위협한다라고 뭐 생각하고 이무엇이 주도하에 뭐 몇몇이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올려주세요. 올리시라고. 제가 크는 거에 뭐 제가 나쁜 짓을 뭘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느냐? 그거 없어도 CC 카메라가 다 있어요. 쟁쇼 했죠. 쇼한 거 보여달라고요. 쇼라는 거는 영어로는 C는 보다고 쇼는 보여주다예요. 쇼 해주세요. 쇼를 했으면 쇼를 보여줘야죠. 촬영했잖아요. 이상입니다.